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수십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치른 대규모 행사가 주먹구구식 정산으로 논란을 빚고 있다. 이해하기 힘든 대목입니다. 진주에서 열렸던 국제농식품 박람회의 얘기인데요. 행사 주관업체가 공사 규모를 부풀려 비용을 청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시의회가 진상조사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황재락 기자입니다. 지난해 열린 진주 국제농식품 박람회. 닷새 동안 30개 나라 400여 개 업체가 참가해 50만 명이 행사장을 방문하는 등 행사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최근 33억 9천만 원인 비용 정산 과정에서 불거졌습니다. 행사 주관업체가 최근 제출한 정산 보고서를 보면 업체 측은 전체 2만 3천여 제곱미터 규모 대형 임시천막 9기를 설치해 공사비가 6억 3천만 원이라고 했지만 실제 확인된 텐트 면적은 절반 수준인 만여 제곱미터 뿐입니다. 또 대형 임시천막 사이 연결 통로 9개를 설치했다고 했지만 실제 설치된 통로는 6개에 불과했고 서류상 1,500개를 설치했다는 전구도 실제 635개 뿐입니다. 시의회에선 공사비가 부풀려졌다는 질타가 잇따랐습니다. 이 내용을 그럼 집행부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 죄송하지만 몰랐습니다. 문제가 불거지자 진주시는 행사 주관업체에 1억 4천만 원을 회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주관업체는 서류상 착오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동안 4년 동안 이런 식으로 박람회가 엉망으로 진행이 되어 왔는데 이것을 그냥 한 수 얼마 정도 하고 말 부분이 아니라 진주시의회는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진주국제농식품 박람회의 예산 낭비 등을 총체적으로 점검한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황재락입니다. 아동학대가 70여 건이나 적발된 고성의 어린이집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국공립시설입니다. 비교적 보육 환경이 좋다던 국공립 어린이집조차도 아동학대가 만연해 있었습니다. 차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보육교사가 율동을 하지 않는 3살 아이의 볼을 꼬집고 번쩍 옮겨 구석에서 혼내냅니다. 또 다른 교사는 남자아이의 양쪽 귀를 꽉 잡아 끌고 가고 장난감을 갖고 노는 아이에게 난데없이 분무기로 물을 뿌리기도 합니다. 이 어린이집 CCTV에 저장된 보름치 영상에 적발된 아동학대만 72건. 국공립이니까 또 거기 이제 추첨해서 막 이렇게 대기 타고 이래가지고 들어간 곳이라서 더 배신감도 크고. 이 어린이집은 고성군에서 시설을 마련하고 인건비 80%를 지원하는 곳이지만 보육교사 8명 가운데 7명이 아동학대 혐의로 적발됐는데도 고성군은 그동안 이들의 학대 행위에 대해 알지 못했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저희들이 원장의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위탁을 해놨기 때문에 특별하게 점검하거나 다른 어린이집과 다르게 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 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관여를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치단체는 국공립 어린이집에 예산을 지원하면서도 교육 과정은 점검하지 않습니다. 지자체에서는 그런 어떤 보육의 공공성이나 교육의 질적인 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인 만큼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 책임도 함께 가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의 보육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을 들여 설치한 국공립 어린이집조차도 보육 불안을 낳고 있습니다. KBS 뉴스 차주아입니다.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조건 만남을 미끼로 1,000만 원 상당을 가로챈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심지어 미성년자가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만난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등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이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준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스마트폰에서 쉽게 설치할 수 있는 채팅 앱입니다. 이 채팅 앱에서 여성 행세를 하며 남성을 유인한 뒤 조건 만남을 미끼로 돈을 가로챈 20살 박모 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피해 남성들은 박 씨가 보낸 계좌번호로 5만 원에서 60만 원까지 송금했습니다. 사진도 예쁜 아가씨를 올려놓고 해서 말을 걸었는데 계좌번호를 제가 가르쳐주면서 입금을 하면 아가씨를 보내주겠다 그런 식으로 해서. 경찰이 지금까지 확인한 피해 남성은 모두 35명. 피해 금액은 1,000만 원에 이릅니다. 피해 남성들이 신고를 꺼린 탓에 박 씨의 범행은 지난해 9월부터 5달 동안 이루어졌습니다. 조건 만남이라 하면 요즘 처벌을 많이 하기 때문에 혹시나 자기들이 처벌을 받을 것을 두려워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채팅 앱은 10대에게까지 무방비로 노출돼 있습니다. 실제 10대 여성이 채팅 앱에서 만난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성관계 사진으로 협박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는 채팅 앱 대부분은 성인 인증 등 본인 확인 절차가 없어 미성년자도 쉽게 가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스마트폰 채팅 앱이 범죄의 온상으로 변질해 이를 관리하고 감독할 대응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이준석입니다. 며칠 전 한국관광공사에선 3월에 가볼 만한 곳을 선정했는데요. 우리 지역은 홍매화가 예쁘게 피어나는 양산 통도사와 김해건설공고 그리고 거제 지심도를 추천했습니다. 이번 주말은 전반적으로 날씨가 좋으니까요. 한번 시간 내서 다녀오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꽃샘추위가 물러나고 날이 포근해졌는데요. 오늘은 어제보다 기온이 더 오르겠습니다. 오늘 창원의 한낮 기온 13도, 내일은 14도까지 기온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요. 여기에 하늘도 간간히 구름만 지나겠습니다. 다만 일교차 크다는 점과 건조한 대기는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현재 경남 지역은 간간히 구름이 지나가고 있고요. 오늘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집니다. 또 낮 동안에는 따스한 봄햇볕이 내리쬐며 기온을 끌어올리겠는데요. 오늘 밀양의 낮 최고 기온 15도까지 오르겠고요. 양산과 김해도 14도 등으로 어제보다 1도에서 최고 3도가량 높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남해에서는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2, 3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오늘 한낮 기온은 진주 14도, 산청 13도 등으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옷 입으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0.5에서 2m로 비교적 낮게 일겠습니다. 월요일 아침에는 남해안을 중심으로 곳에 따라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밤부터는 찬바람이 강하게 불겠는데요. 이후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기상연구였습니다. 경남 지역 골프장의 농약 사용량이 3년 새 28%가량 줄었습니다. 경상남도는 경남 지역 34개 골프장의 지난해 평균 농약 사용량이 헥타르당 20.2kg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13년 평균 헥타르당 22kg보다 8.2%, 2011년 헥타르당 27.9kg보다 28% 감소한 수치입니다. 한국 조선업체들이 중국과 일본을 제치고 지난달 수주 실적에서 세계 1위를 기록했습니다. 국제 조선해운시황 분석기관인 클락슨에 따르면 지난달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은 118만 CGT로 이 가운데 58.1%인 68만 7천 CGT를 한국이 수주하며 중국과 일본을 제치고 세계 1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 동안 월별 수주 실적에서 1위를 유지했지만 지난 1월 일본에 밀려 2위로 내려앉았었습니다. 재경경남도민회가 어제 서울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박연환 부회장을 회장으로 추대했습니다. 함양 출신으로 출판업체 대표인 박연환 신임 회장은 어제 저녁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경남도민회 총회에서 취임했습니다. 올해 재경 경남도민회 행사에는 명예회장인 홍준표 지사를 비롯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박원순 서울시장 등 경남 출신의 대권 예비 주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창원시가 올해 일자리 2만 5천 개를 새로 만들기로 하고 일자리 창출 대책을 내놨습니다. 창원시는 이를 위해 직접 일자리를 만들기를 비롯해 창업 지원 활성화와 전략산업 활성화 등 고용 활성화를 위한 여건을 만들고 취약계층 일자리 확대 등 고용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도 확대합니다. 특히 관광산업 육성에 맞춰 주남저수지와 마금산 온천, 마산 원도심 등 관광 분야 일자리 창출에 힘쓸 계획입니다. 창원광역시 승격 범시민추진협의회 창립준비위원회가 어제 발족식을 가졌습니다. 창립준비위는 민간 영역에서 광역시 승격을 추진할 범시민추진협의회 출범에 앞서 협의회 운영 규정과 임원진, 분과 등을 마련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범시민추진협의회는 기업인과 학계, 시민단체 등 130여 명의 지역인사가 참여할 예정으로 오는 18일 창립총회와 출범식을 열고 광역시 승격에 필요한 조사, 연구와 홍보, 서명운동 등을 담당합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